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개념, 특징, 원인, 증상과 진단, 치료 순이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불안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는 심한 불안, 환각의 재발, 무서운 사건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정신상태이죠.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사건 이후에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 전쟁, 천재지변, 건물 붕괴, 댐 붕괴,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 또는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위협과 같은 외상사건이나 무서운 경험에 노출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래의 외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이나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뇌가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계속 반응하는 장애이죠. 환자는 외상이 과거에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기억, 회상 또는 악몽을 유발하여 외상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증, 과민 반응 또는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의 대처 능력을 압도하는 엄청난 외상 사건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는 결과이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건에는 심한 개인 폭력, 테러 공격, 자동차 사고, 강간,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심한 정서적 학대, 전쟁, 폭력, 자연재해 또는 인명피해로 인해 재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된 사람들은 분노, 충격, 공포, 죄책감,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되죠.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지 않고 압도되어 기능할 수 없을 때까지 강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자연재해, 홍수, 지진, 화재, 태풍,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비판적 부모와 같은 정서적 학대, 전쟁 외상, 전투군인, 사망자나 전쟁을 목격한 사람, 일반적 외상,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망, 심장마비 등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는 매우 스트레스가 많고 두렵거나 괴로운 사건 후에 또는 장기간의 외상 경험을 통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는 위협적인 사망, 증상 또는 성폭력과 관련돼서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외상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겪거나 외상 전에 이미 우울하거나 불안했던 사람, 부적응적 대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외상에 대한 경험 목격 또는 학습 후 외상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높다. 특히 불안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훨씬 높다. 신체적 요인, 감정과 공포를 조절하는 뇌의 구조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발병하지 않는 뇌의 구조와 다르다. 장애 환자의 경우 뇌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 환경적 요인, 학대, 폭력에 대한 반복 노출 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 요인, 특정 유형의 정신질환, 특히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병할 위험이 크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려울 때 몸은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반응으로 뇌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며 근육의 포도당을 증가시켜 신체 반응을 준비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즉시 위험이 사라지면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외상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초기에 증상을 경험한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인 장애로 진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장애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외상 자체, 개인의 나이, 개별 고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장애의 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장애의 특징입니다. 외상 사건의 재경험, 잦은 악몽, 사건의 회상이나 다른 자극은 사건을 상기시킨다. 정서적 마비, 분리, 사건 상기의 회피, 제한된 감정적 반응, 정서적 자극에 대한 무반응, 사건의 특정 측면을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경계와 만성각성, 외상사건, 공황, 비행, 만성적 흥분, 쉽게 깜짝 놀라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사고 및 기분 변화, 죄책감, 수치심 또는 자책감, 소외감과 고독감, 불신감, 배신감, 집중력과 기억력 부족, 우울증과 절망감을 나타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심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불안장애가 되겠습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제 또는 위협적인 사망, 증상 또는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 직접 노출, 외상 목격,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일어났던 외상 사건을 알았다. 외상에 대한 혐오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간접적 노출, 전문적 업무상 경험, 외상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경험한다. 원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추억, 악몽, 회상, 외상성 회상에 노출된 후 정서적 고통, 외상성 회상에 노출된 후 신체적 반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외상 후 외상 관련 자극의 회피, 외상 관련 생각 또는 느낌, 외상 관련 회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외상 후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느낌, 외상의 주요 특징을 회상할 수 없음, 자신이나 세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과 가정, 외상을 일으킨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과장된 비난, 부정적인 영향, 활동에 대한 관심 감소, 고립감,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기 어려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외상 후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 관련 각성 및 반응, 과민성 또는 공격성, 위험하거나 회피적인 행동, 과격한 경고, 악화된 논란 반응, 집중력의 어려움, 수면의 어려움, 증상은 1개월 이상 지속된다. 증상으로 고민 또는 기능 손상의 사회적, 직업적으로 발생한다. 증상은 약물 사용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의 목표는 장애를 유발한 사건에 보다 잘 대처하여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줄이고 일상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치료는 심리치료, 약물치료 또는 둘 다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요법은 증상을 관리하고 대처 능력을 개발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돕니다. 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장애에 대해 가르치고 환자가 외상의 사건과 관련된 두려움을 통해 돕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치료, 고질적인 정서, 느낌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학습을 포함합니다. 노출요법,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사물이나 상황에 노출시킵니다. 공포에 맞서고 무서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더 편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정신역학 치료, 환자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처 능력 및 외상 관련 강렬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가족치료, 환자의 행동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집단치료,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사고, 공포, 감정을 공유합니다. 집단치료는 전쟁, 강간 및 자연재해 같은 특정 외상의 생존자에게 적합하죠. 약물치료, 장기간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서 치료법의 시작과 함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권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심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불안장애가 되겠죠.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